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요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은 거의 수능에서도 빈출 주제이기도 하고 이산수학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나열하는 것도 많지만 선택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시장 보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갔다. 그러면 시장 가서 뭐 소세지 2개, 우유 3개, 요거트 4개, 뭐 새우깡 3봉지 이렇게 중복을 허용해서 사기도 하는데 산 것들을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지 않죠. 집에 가서 자 새우깡 순서대로 그다음 요거트 4줄 줄 세우고 우리 이런 사례 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례를 잘 다뤄봐도 중복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복조합이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복조합은 좀 설명이 밑에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줄 치면서 볼까요? 당연히 N개 중에서죠.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릅니다. N개 중에서 당연히 중복이니까 중복을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만 합니다. 선택. 선택만 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열은 하지 않습니다. 나열까지 가면은 중복순열. 나열을 안 하고 선택만 하면은 중복조합.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약속하기를 어떻게 약속하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택한 데에서 NHR이라고 기호로 나타내고 여기서 이때 H는 호모지니어스의 약자입니다. 호모지니어스, 어떤 동질의 동형의 어떤 생명과학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형, 동질이란 얘기는 서로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H를 그 단어에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실제 계산 방법은 조합으로 바꿔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H와 N을, H가 아니라 N과 R이죠. N과 R을 더한 거 빼기 1C 뒤에 숫자. 너무 빨랐습니까? 한 번만 더. NHR은 N과 R을 더한 것 빼기 1시 뒤에 숫자 R이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왜 계산을 이렇게 하냐 궁금하죠, 여러분. 그래서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물론 1부는 확통 시간에 배웠겠지만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 건데 음, 이렇게 할까요? 서로 다른 N개. 좀 마이크가 끊긴 줄 알았죠? 안 끊겼습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한다고. 자, 딴 생각한다고 했는데, 자, 이게 예시를, 맞아요. 끊긴 줄 알았습니까? 예. 음, 잠시만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흐름이 끊겨서 되게 김이 셀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조작을 잘못한 것 같아서. 예, 미안합니다. 자, 하던 갑시다. 이런 예시를 제가 드릴게요.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할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제가. 자, 숫자 1, 서로 달라야 됩니다. 서로 다른 자연수 1, 2, 3 중에서 당연히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물론 공식대로 한다면 위에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3개 중에서 3개 선택. 계산 방법은 외워야죠. 3, 3 더해서 1 빼면 5, C 뒤에 숫자. 5C, 3은 5C1랑 같은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답은 몇 가지냐면 10가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하필 이걸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냐? 그 근거가 뭐냐?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잠깐 자료를 찾는다고 잠깐 끊겼었어요. 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냐? 좀 생각하기 어렵지만, 자, 최대 숫자 3이기 때문에 숫자를 채워줄 수 있는 구슬이라고 생각하기에 구슬 3개와 칸막이 2개가 있다고 칩니다. 자, 수 3개. 그 다음에 칸막이 2개. 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칸막이는 뭡니까 하는데 우선 듣고 나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전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에? 해볼까요,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자, 일렬로 나열했을 때 직관적으로 00011이다. 00011로 나열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칸막이가 여기 있고,
칸막이 두 개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왼쪽이랑 센터랑 오른쪽이죠. 근데 왼쪽에 구슬이 세 개 있고 가운데는 없고 오른쪽도 없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겠냐? 어떻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앞에 있는 숫자만 세 개를 뽑았다 해서 얘를 1, 1, 1에 대응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뽑히는 건 2냐, 세 번째는 3이냐? 맞습니다. 네,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0, 예. 자, 0, 0, 0, 1, 1. 나열했을 때 0, 0, 0, 1, 1은 어디에 대응되냐면, 숫자 3개 선택 1, 1, 1을 선택한 경우랑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좀 어려운 얘기로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동형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동형.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같은 형태다. 상황은 다르지만 경우의 수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예를 몇 개 더 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0 칸막이 0 칸막이 0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럼 어떤 상황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도 하나, 세 번째도 하나니까 1이 한 개, 2가 한 개, 3이 한 개 선택했다 보는 거예요. 1, 2, 3을 사이좋게 뽑았다. 순서 무시합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칸막이 0, 칸막이 구슬구슬이다. 그럼 얘는 어디에 대응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까? 왼쪽은 없어. 중간은 하나 있으니까 2가 한 개 있고, 오른쪽은 3자리니까 3이 두 개 돼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하는 경우는, 그렇죠. 칸막이, 맞습니다. 예, 채팅 감사합니다. 자, 칸막이 방법에서 동그라미랑 칸막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요. 똑같은 게 3개, 2개씩 있으니까 전체 배열해야 될 것이 5개고 나누기 구슬이 3개, 그다음 칸막이가 2개니까 이게 바로 5C3의 정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3H3을 더한 것 빼기 1C 뒤에 숫자로 정의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복조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어느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쉽게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교과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칸막이 방법도 있어요. 19쪽 하단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한 게 어려우면 한번 나중에 한번 정독해 보세요. 정독해 보시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면 그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는 수학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 자, 그래서 중복조합의 수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으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선택만 한다는 거. 나열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NHR. 계산 방법은 더한 것 빼기 1C 뒤에 숫자. 요렇게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제 1번입니다. 음, 대표적인 문제인데, 보통 기본서나 교과서나 문제집에 보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게. 토탈 30명인 학급의 반장을 선출하는데, 선거에 지금 하나, 그 다음에 누굽니까? 두용, 세나 수호가 후보자입니다. 후보자가 4명이죠. 각각 투표지에 하나의 후보의 이름을 적었으며 무효나 기권은 없다. 그냥 오로지 1인 1표를 보장하는 문구입니다. 이건. 4명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서로 다른 투표의 수의 결과는 몇 가지냐. 근데 언급이 없지만 지금 아무 얘기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무기명 투표라는 게 뭐냐면 투표 유권자죠.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유권자, 권리가 있는 사람. 유권자는 투표할 때 일반적으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명은 이름을 쓰는 건데 무니까 이름을 쓰지 않고 투표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용이 있고 세나가 있고 수호가 있다. 30명이기 때문에 하나가 10표, 뭐 두용이가 11표. 그럼 세나는 몇 표 해야 됩니까? 9표 하면 됩니까? 9표. 그럼 수호는 0표네. 수호 좀 아쉽지만. 그러면 이 10표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구분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에게 투표를 던지는 이 10명을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걸로.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하나가 받게 되는 표의 수를 x라고 두고 두 용이가 받게 되는 표의 수를 y라고 할게요. y. 그럼 세나는 z가 되고 수호는 w로 볼 수 있죠. 중복조합 공부한 사람은 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후보자가 받게 되는 투표 수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의 부정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 순서상으로 11, 9,0이다. 그래서 이 순서상은 뭐냐면 이 부정 방정식의 하나의 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0개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H30이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0개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는 10개 선택한 거예요. X를 10개 뽑은 거예요. X 10개 뽑고 두호는 11개 뽑았네. 너무 많아서 못 쓰겠어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세나는 9개 뽑은 거예요. Z를 9개 뽑은 거예요. 그럼 결론은 중복을 허용해서 토탈 30개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문자 X, Y, Z, W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30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무기명 투표에서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쉽죠. 선생님, 네. 이름을 쓰는 투표는 어떻게 됩니까? 기명 투표.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은 잘 없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명 투표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에게 표를 준 10명이 모두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이건 함수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권자가 30명이 있고, 그 다음에 후보자가 4명이 있어요. 이게 A, B, C, D. 그러면은 표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기권 없고 무효 없으니까. 첫 번째 학생은 B에게 2표 줬고, 얘는 A에게 줬고, 얘는 C에게 줬고, 얘는 다시 C에게 주고. 그럼 C가 받게 되는 2개의 투표가 이름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 기명 투표로 볼 수 있고,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중복 순열의 수로 카운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정답은 4파이 30이 된다라는 것을 잘 두 가지를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하단에 여러분들 문제 1번 나옵니다. 50원짜리가 20개 있고 100원짜리도 20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20개인데 20개를 꺼내기 때문에 이 개수에 대한 조건은 모두 다 500원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시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 잘했겠지만 50원짜리 개수를 X,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Z개라고 두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동전의 개수는 20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동전의 개수의 합이 20이 다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에 해의 개수를 구하면 답이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3H 20이 되고, 계산하려면 더한 거 빼기 1이니까 22. C 뒤에 숫자. 근데 이거 어려우니까 잘 알죠? 22C 2랑 같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계속. 자, 넘어가면 중복조합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합니다. 공상자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시나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공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공은 똑같은데, 아쉽게도 상자는 다르다. 그러면은, 이때 공을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공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2개 넣고, 4개 넣고, 4개 넣으면 되네. 근데 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자, 그 다음에 가운데 상자, 오른쪽 상자를 구분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 그럼 이 공 10개는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은 뭐냐면 각각의 상자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만 우리가 카운팅해주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보입니까? 왼쪽에 써줄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세 개 상자에 넣는 공의 개수는 토탈 10개다라고 식을 세우고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하면 정답을 얻습니다. 쉽죠? 그래서 정답은 3H10. 계산해 보시면 12C2가 되기 때문에
12 곱하기 11, 뭐, 난 66, 이렇게 해서 66까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게 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2번 보시면, 수능에도 참 중요하게 적용되는 거지만, 빈 상자가 없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번 케이스는 하다 보면은 이 10개가 모두 다 Z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 00, 1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의 순서상의 개수는 X, Y, Z가 모두 뭐냐면은 음이 아닌 정수일 때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1, 2, 3, 점점점 요런 식으로.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0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빈 상자가 생기는데 2번은 조건이 뭐냐면 이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아이디어가 뭘까? 아이디어가. 무슨 생각을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구슬 10개는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미리 자, 하나씩 다 집어 넣어주죠. 자, 얘다 선심이다. X 상자 하나, Y 상자 하나, Z 상자 하나씩 넣어라. 그리고 나서 남은 구슬 가지고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편의상 x 다시라고 하면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7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면 끝나죠. 왜 7로 바뀌었냐면 하나씩 3개 미리 다 하나씩 공평하게 넣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3H7. 그래서 답은 9C2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최소 한 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뭐냐면은 x, y, z가 자연수 조건일 때입니다. 자연수 조건. 최소 1일 때.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셨을 때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냐 아니면은 자연수냐 혹 어떤 문제는 뭐 짝수 홀수일 때도 있습니다. 수능 기출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는 한번 좀 더 다른 교재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2번, 풀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예제 2번과 또 약간 다르죠, 느낌이. 왜 다르냐면, 각 상자에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2개를 미리 넣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 상자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공 전체 토탈 10개거든요, 10개. 근데 각각의 이번에 2개씩 넣으면 돼. 그럼 여기 2개 주고,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냥.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2개씩 줬다. 그러면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개 중에서 2개, 2개, 2개 줬으면 몇 개 남습니까? 그렇죠. 땡큐. 자, 4개 남습니다. 4개. 그래서 결론은 3개 중에서 4개 중복 조합의 수니까 3H4. 그래서 얘를 조합으로 바꾸면 6C4, 6C2. 정답은 15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예제 3번은 쉽게 가요. 그래서 예제 3번은 예제니까 제가 하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죠. 의미 아닌 정수니까 0 이상의 정수다. 그럼 빈 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10개를 택하기만 하면 바로 1번 답을 얻을 수 있고 근데 자연수해라고 했죠. 그러면 최소 얼마 이상입니까? 1 이상이죠. 그냥 하나씩 다 주면 돼요, 여기다. 1씩 넣어주면 이제 10개 중에서 1을 4개 줬으니까 6 남죠. 그럼 4개 중에서 6개 선택이니까 정답은 4H6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 방정식의 해의 순서상의 개수를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예제 3번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한 게 있다고 벌써 문제 3번입니다. 그치? 역시나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기본 상태입니다. 0 이상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OH20 괜찮죠? 모든 변수 5개가 2보다 커야 된다 했거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2보다 크면은 뭡니까? 2보다 크다는 거는 3 이상을 의미해요. 누구보다 크다는 것은 2를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얘네들이 3 이상이기 때문에 3씩 다 주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가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자,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 만약에 여러분들 얘를 2를 준다고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 중복조합 쓰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덮어쓰게 되면 결국은 2가 되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지 않아요. 2보다 크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3을 다 줘야 되겠다. 3, 3, 3, 3, 3 이렇게. 맞죠? 그래서 20에서 3 5개 줬으니까 5 남죠. 따라서 정답은 OH, O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했겠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5개 중에 중복 허용 5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00104를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은 00104니까 합쳐서 5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이 방정식의 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3, 3, 4, 3, 7로 적용되는 겁니다. 3씩 미리 줬기 때문에 미리 준 거랑 새로 배정하는 거를 덮어 써서 페이스트라거든 이거는. 페이스트 이거 지우고 그래서 얘를 덮어 씌운 다음에 얘를 이제 중복조합을 적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5개 수의 합이 20이 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구조적 동형이라고 합니다. 얘랑 1대1 대응이다. 좀 어려운 얘기로.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밑에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은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풀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거 제가 그냥 설명을 그냥 단계별로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그냥 쭈루룩 설명하고 음, 왜냐면 이 설명도 좋긴 한데 제 설명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요거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중복 조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의미 아닌 정수예요. 의미 아닌 정수이고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다 했어줄까요? x1 더하기 x2, x1, x2 더하기 x3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러분들 이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될 수 있는 최소값은 0이고 최대 이제 10, 요 사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아이디어가 정말 이걸 이산적 사고라고 해요. 좀 어려운 얘기로.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좀 중요한데 그러면 10,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을 내가 지금 알파라고 둔다면 결국은 10 알파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이 교과서 1번 설명이거든요, 지금. 근데 나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얘를 간단한 문자 그냥 뭐 K라고 하겠습니다. K.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걸 방정식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자, 구조적 동형입니다. x1 더하기, 아이고, y가 왜 나왔니? 다시. 자, x2 더하기, x3 더하기, k를 하게 되면 10이 되는 이 방정식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에? 무슨 얘기냐, 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자, x1이 1이고, x2가 3이고, x3이 4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러면 1, 3, 4 더하면은 부등식 만족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1, 3, 4 더해서 10이 됐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방정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순서상 1, 3, 4, 2는 부등식의 관점에서의 1, 3, 4랑 구조적 대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K는 종속적인 변수예요. X1, 2, 3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K는 결과론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의 개수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부등식의 순서상의 개수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랑 같기 때문에 답은 4H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가면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뭐 채팅방이나 뭐 하여튼 남기세요. 남기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뭐 불편하면 근처 가까이 계시는 수학 선생님들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되겠습니까?